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투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외모관리 얘기를 하면서 탈모약 얘기를 했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키워드별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탈모약을 2020년 중순부터 복용을 시작해서 현재 3년째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중에서는 아보다트가 아니라 프로페시아 계열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리지널 약을 복용을 하다가 지금은 카피약으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탈모약에 관해서 키워드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복용하는가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사실 탈모가 진행 중이진 않은데요. 외가나 친가 어른들 중에서도 없고요. 그런데 약을 복용을 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부터 모발이 가늘고 머리숱이 많이 없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너 탈모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서 염려가 돼서 처음에 걱정이 돼서 진단을 받고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가서는 목은 촬영도 하고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 정도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일부러 약을 처방을 해달라고 해서 복용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불안한 마음에 한번 복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탈모는 이미 시작이 됐을 때는 늦었기 때문에 예방해서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탈모가 없는데도 약을 복용을 한다면 부작용이 있지 않냐? 괜찮냐?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흔히 탈모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성욕감퇴, 발기부전, 우울감, 피로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1에서 2% 정도는 발현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복용을 할 때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인지 몰라도 처음에는 피로감을 좀 느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복용을 하니까 오히려 피로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고 지금은 앞서 말했던 부작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 뿐이지 제 삶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탈모약을 복용을 하면은 남성 호르몬이 억제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DHT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운동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탈모약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그때 가서 복용을 중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먹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탈모는 한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걱정을 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가 탈모가 실제로 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부작용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더 클 거라는 판단이 서서 복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탈모는 절대 자만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겪어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모약은 적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을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탈모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약이 모발을 풍성하게 한다든가 모근이 새로 생기게 한다든가 그런 약은 아닙니다. 탈모가 유발이 될 수 있는 물질로 호르몬이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게 모발이 많아졌다든가 풍성해졌다든가 건강해졌다든가 이런 변화를 크게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 복용을 할 때랑 지금의 상태가 같다는 것입니다. 먹었을 때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이 있을까요? 탈모약에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먹는 약 중에서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프로페시아와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아보다트로 대변되는 약이 있는데요. 둘 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고 효과는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원리인데 제조사가 다르고 약에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흔히 알려진 얘기로는 아보다트 계열의 약이 좀 더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만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높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탈모가 실제로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프로페시아 계열을 선택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없어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효과가 아무래도 먹는 약보다는 적다고 알려져서 제가 실제로 발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처방을 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부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진단을 선생님께 받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아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에 진료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과를 확인하기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진료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지금은 단순히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심지어는 약이 배송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약을 복용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처음 진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홀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홀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검색을 하면은 찾을 수 있고요.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화상진료와 전화진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을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단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병원들이 목록이 나오는데 실제로 약은 배송이 오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진료비가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상태를 체크를 해주고요. 사진도 가이드에 맞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오리지널 약과 제너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약품은 특허 때문에 처음에 오리지널 약이 시판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동일한 성분의 카피약 혹은 제너릭이 시판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시판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성분의 카피약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리지널 약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개발을 했고 그 뒤로 좀 더 오랜 시간을 유통을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 데이터나 부작용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탈모약의 경우에는 카피약들도 오랜 시간 유통이 되었고 비슷한 수준의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카피약으로 선택을 해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개인정보를 작성을 하면은 진료 신청이 접수가 되고요. 그 뒤로 몇 분 뒤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짧으면 1분 뒤에 바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선생님과 뭐 기본적인 정보나 아니면 얼마나 수량을 처방을 받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은 처방전이 나오게 됩니다. 처방전이 나온 다음에는 배송 요청을 하면은 결제가 되고 실제로 배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뒤로 하루에서 이틀 뒤에 집으로 배송이 오게 됩니다. 이게 카톡으로도 충분히 안내가 되니까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편리하고 심지어 저렴한 신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용법입니다. 그렇다면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루에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한정씩 복용을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단백질 보충제로 아침 먹을 겸 먹을 때 약을 하나씩 복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할 점이 약사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약이 임산부나 혹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복용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심지어는 만지기는 것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 유부남들이나 혹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탈모약에 대한 키워드별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모발을 잘 지켜서 지금의 멋진 모습을 잘 간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